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금 전에 북한 국방성이 성명을 냈습니다. 그래서 9.19 남북 군사 합의에 구속되지 않겠다. 그 합의에 따라 중지했던 모든 군사적 조치들을 즉시 회복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이제 우리가 정찰 전략 자산들을 전부 다 그 군사 분계선에 배치를 하고 오후 3시부터 그런 맞대응 조치를 취했죠. 그에 앞서서 이제 북한은 군 정찰 위성을 쏘아 올리고 그걸 뭐 궤도에 진입했다고 발표를 하고 그다음에 탄도미사일 또 쏘고 이렇게 계속 이제 그 도발 협박 이걸 반복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대응다운 맞대응을 이제 우리가 하는 거죠. 그 전까지는 우리 정부가 말로만 대응을 해 왔는데 실제적인 군사 행동으로서의 그 군사 분계선에서의 그 우리의 실질적인 조치가 어제 처음으로 이제 취해진 겁니다. 그래서 그 정찰 자산들을 전개를 했지요. 우리도 하고 뭐 미군도 하고 그렇게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양쪽이 어느 쪽이 더 상대편을 그러면 이제 정밀하게 들여다보기 시작했을까? 당연히 우리 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북한 쪽이 더 깝깝해지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죠. 그러자 이제 북한 쪽 국방성이 드디어 제2의 협박 카드를 또 내놓고 있습니다. 현 정세를 통제불능의 국면으로 몰아간 저들의 무책임하고 엄중한 정치군사적 도발 행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한다. 이제 통제불능이라는 말을 자꾸 하는데요. 이런 말을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말을 쓰면은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의 그 어떤 분위기를 자꾸 자극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일부 여기에 편승한 뭐 언론들이라든지 또는 여기에 마음이 약해진 그런 또는 여기에 불안감을 또 자꾸 고조시키는 세력들이 있지요. 이제 이것들을 자꾸 부추기기 위해서 통제불능이다. 통제불능. 누가 통제불능이에요? 북쪽이 통제불능이죠. 엄밀하게 따진다면. 이제 그런 의미에서 여기에 군사적 도발이라고 하지 않고 어제 우리가 정찰기를 띄운 것을 군사적 도발이라고 하지 않고 정치군사적 도발이라고 했습니다. 이 정치라는 말을 썼는데요. 이 정치라는 말을 쓴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혹시 여기에 정치적 목적을 띠고 그런 이제 군사적 조치를 취한 것 아니냐 이제 이런 그런 음모론 여기에 또 불을 붙이기 위해서 이 정치라는 말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네가 군 정찰 위성을 띄운 거는 정치색이 전혀 없는 거고 거기에 맞대응을 해서 윤석열 정부가 우리의 그 정찰 자산을 군사 분계선에 전개한 것은 이게 정치적 목적이다. 이제 이런 걸 자꾸 여기다가 가미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적 군사 도발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자기네들은 뭘 할 거냐? 강력한 무력과 신형 군사 장비들을 전진 배치할 것이다. 전문가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마 새롭게 전진 배치할 것도 별로 없을 것이다. 이미 다 전진 배치돼 있다. 그래서 이미 전진 배치되어 있는 것들을 이제 확인하는 정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하다고 저는 보는데요. 이 이른바 성명이라는 것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북남 사이에 돌이킬 수 없는 충돌 사태가 발생할 경우 전적으로 대한민국 것들이 책임지게 될 것이다. 충돌 사태. 그러니까 북한은 자꾸 충돌이라는 말을 이제 쓰고 있는데요. 그 말을 그것은 우리 이제 한국에서 일부 그 좌파 언론들이 쓰고 있는 말하고 동일한 언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 충돌 우려. 오히려 정찰 자산이 확실하게 들여다보고 있으면 충돌을 막으려고 그걸 하고 있는 건데 충돌을 막으려는 행동의 그 목적을 어디론가 없애버리고 자기네들이 자꾸만 그것이 충돌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소한 우발적 요인에 의해서도 무력 충돌이 전면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군사 분계선 지역의 정세는 대한민국 정치 군사 깡패무리들이 범한 돌이킬 수 없는 실책으로 하여 수습할 수 없는 통제불능 상태에 놓이게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사소한 우발적 충돌
제가 앞에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일부 언론들이 벌써 그 말을 쓰고 있거든요. 사소한 우발적 충돌, 그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 말을 그대로 반복이라도 하다시피 이 북한 국방성 성명이라는 것도 역시 사소한 우발적 충돌, 그것을 자꾸만 자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우리 국민들이 여기에 귀가 솔깃해가지고 그런 쪽에 불안감이 자꾸만 커질 수 있도록 그렇게 심리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제 서로 맞대응을 하게 되면은 우리 쪽에서는 그 휴전선 일대에 있는 그 GP를 복구를 하고 대북 방송도 또 재개할 수가 있고 대북 전단도 또 B라도 이것도 뿌릴 수가 있는 거고 서해 5도에서 함포 사격 훈련을 또 재개할 수 있는 거고 그 무엇보다도 이런 일이 이제 정상화가 되면 원래 위치로 돌아가면 2018년 문재인 정권 때 일어났던 그 2018년의 9.19 군사 합의 일방적이고 우리에게 완전히 불리하게 되어 있는 우리 눈을 스스로 감아버린 이 합의가 파기가 되고 이제 파기 선언을 한다고 북한에서 말을 했으니 이제 파기가 오늘부터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그것이 원위치, 원상복구, 완전한 정상화가 됐다는 것을 국민들이 다 그걸 공감을 하고 공유를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도 핵 무장에 관한 준비위원회를 민간 차원에서든지 아무튼 발족을 할 때가 왔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민간 차원에서 핵 무장을 우리가 했을 때 거기에 기술적인 문제, 군사적인 문제, 그 다음에 거기에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 문제, 걸리는가의 문제, 국제적인 여론의 문제, 만약 이것이 일시적이고 부분적인 경제 제재가 있을 경우에는 그로 인한 대응책은 무엇인지에 관한 연구, 뭐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연구하는 민간 차원에서의 군사 전문기관이 여기에 대한 연구를 하고 이런 위원회가 발족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북한이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다. 그런 측면에 관한 말씀도 많았고 오히려 잘 됐다. 이번 기회에 우리가 우리 발을 우리 스스로 묶고 있던 그 족쇄를 이제 풀어버린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